Hey, wow, essentially. two concepts. So cactus transition will be a separate. So you don't have to be like I was a bit worried that I didn't really. no underwear. 장동성 박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이해가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어떤 네. 이제 연구에 따르면 네. 서로 다른 언어가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한국어, 중국어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어, 독일어를 놔볼게요. 그럼 영어나 독일어는 어떤 사람이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냐? 쉽고 간단하게 말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없게. This is clear, right? Yeah. 굉장히 명확하게. 이게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한국어나 중국어로는 이게 말을 멋있게 하면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글 쓸 때도. 우리가 세상에서 코어로 기댈 수 있는 어떤 가족. 근데 그 가족과 내가 너무 달라. 다른 세상에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건드려주는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여자 고등학생 루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다 장애를 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 돈을 버는 거는 어부로서 매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예, 하루 이제 밥벌이를 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꼭 이 루비라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어떤 재정적이나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가족이 의지하고 본인이 가족을 또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병환 때문이건 아니면은 어떤 심리적인 문제 때문이건 가난 때문이건 어려워하면 당연히 내가 내 몸 바쳐서 내 모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덕이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루비라는 그 딸이 없으면 이 가족은 자신들을 통역해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전부 다 수화를 알아듣는 사람들이지는 않으니까 루비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루비는 심지어 노래를 잘하고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대학교에 음악으로 장학생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자신이 가족을 놔두고 떠나도 되는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머님 아버님 세대 보면 비슷한 선택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장남 장녀들, 내가 일을 해서 집안을 일으키고 내 동생들을 대학교 보내야지, 자기는 힘들게 살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제 서양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질문이 오겠죠. 자신의 개인의 어떤 자기 실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너만 잘 살겠다고 가니, 이게 좀 더 많다고 한다면 지금 좀 세대가 바뀌어서 다를 수도 있지만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당연한 답은 가서 해야지, 너가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가족이 뭐 그런다고 네가 안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조금 더 그렇죠. 많이 있는 Go get your 반응들 dream 같았을 것 이거 같아요. 하죠. 예.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부모님이 나 없이 지금 과연 생활이 가능하실까라는 질문이 눈앞에 있는데 어딘가로 떠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의 답은 모든 새로운 어떤 출구를 찾기 위한 도전은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실패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게 아름다운 삶인데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했을 때 아름다운 거지, 어떠한 의미에서건 나에게 강요됐거나 나에게 주어진 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삶이 된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내가 나의 의지로 그래도 나는 나의 가족하고 살 거고 나는 그 누구보다 남을 위하는 삶이 나를 위한 삶이기도 해 라는 깨달음이 오고 그것이 나의 길이 되는 순간에는 오케이. 근데 태어나자마자 나에게 다른 초이스가 없고 나에게 다른 선택이 없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족 때문에 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어려운 얘기지만 새로운 길을 가보고 반항을 하고, 그게 도망이라고 하든 아니면 정말 무책임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응원해야 된다.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거꾸로 보면 네. 그 길을 가서 결국은 모두에게 답을 찾는 더 좋은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자기 혼자서도 불타오를 수 있는 자연 발화가 되는 사람들이 드물게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 불이 붙을 수는 없지만 바로 옆에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서 자연 발화가 되면 나도 불탈 수 있는 가연성의 네. 사람들이 있고, 네. 근데 아무리 옆에서 불타도 그 불을 꺼트려 버리는 불연성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네. 불연성은 떠나야 한다.
라고 하는 글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가족이나 아니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지금 굉장히 추워요. 불을 붙여야 돼요. 그런데 옆에는 다 불에 타지 않고 지금 막 물에 젖어 있는 장작이에요. 나 혼자 탈 수 있어. 그러면은 나 혼자라도 조금이라도 타가지고 지금 가야지. 이 추운 겨울에 나 혼자 타는 것까지 멈추고 내가 딴 데로 가버리면 여기는 다 얼어버리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드물게 스스로 불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는 지금 그런 기회를 잡았다, 이게 항상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 옆에 내 불을 더 크게 해줄 수 있는, 더 많이 불탈 수 있는 옆에 가서 낙엽들이나 나무들을 태워서 확 큰 불이 돼서 돌아오면 여기 있는 그 물에 젖은 장작에서의 물도 증발해서 날아가고 같이 불을 피울 수 있는, 같이 불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당장 물에 젖어 있는 장작 옆에 내가 계속 붙어 있어서는 나도 불타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고통의 시작점은 먹을 수 있는 빵이 너무 작아서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이가 있고 빵이 있고 우리 한 가족이 다 요 조그만 빵을 가지고 하나 먹어야 돼. 그럼 거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빵은 경제적인 걸 말씀.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 내 마음이나 내 감정의 풍요로움 이런 걸 수도 있고. 왜냐면 우리가 힘들 땐 누군가한테 공감해주고 막 이러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사람끼리 힘든 거는 힘들 때예요. 뭔가 지금 힘든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순간들인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무조건 빵을 키워라. 한 아이에게 엄마의 영향력이란, 실제로 뇌 스캐너에 사람들을 넣고 나와 나의 가족과 친구, 이게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줬을 때 나 외에 모든 사람은 가족이건 친구건 타인이건 다 남이거든요. 근데 동양에서 그 실험을 하면 우리 가족까지는, 특히 엄마, 아이, 여기까지는 때때로 뇌가 나라고 봐요. 우리가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학교,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영화에서도 엄마와 딸 사이의 갈등이 나오죠. 사실 양쪽의 입장에 좀 이해는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다면 넌 화가가 되고 싶었겠네?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내 딸이 자기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왜 하필 그게 음악이야? 나는 너를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음악이라는 걸 들을 수 없고 너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없는데 너는 굳이 뭐 우리가 부끄러웠니? 또는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선택한 거니? 자식이 자기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만 있었다면 그래 나도 알아, 그래 언젠간 놔줘야지 라고 알 텐데, 그게 하필이면은 뭔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나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것처럼 더 보여져서 얘가 반항을 하나, 얘가 굳이 우리를 지금 미워하기 시작하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해일 수 있지만. 그 영화 이런 장면 나오거든요. 딸은 노래를 잘하고 딸 노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막 그 음악을 듣고 막 반응을 하는데 부모님만 클로즈업이 딱 돼가지고 못 들으니까 음소거가 돼버려서 딸이 앞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노래가 안 들리거든요. 뇌 안에 두 가지 공감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상대방이 아픈 걸 보면 나도 아파라고 바로 느껴질 수 있는 거의 본능적으로 생겨나는 공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감 메커니즘은 내가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유추를 해봤을 때 조금 더 생각과 프로세싱이 필요해서 그렇다면 이 시각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조금 더 생각과 몰입이 필요한 종류의 두 공감이 서로 다른 뇌의 메커니즘을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게 당신한테 전형적인 빨간색으로 보이나요?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게 380나노미터고 어떤 사람은 470이고 그럼 각자마다 저는 이게 딱 그 빨강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다른 거예요. 물리적으로 똑같은 신호를 준다고 100명의 뇌가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뇌는 100명의 뇌가 다 다르게 반응하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건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찾아내고 이 포인트에 반응하는 뇌 부위가 어딘가를 찾으니까 찾아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감각에 있어서도 모두가 똑같은 감각을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소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잘 안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누구한테는 시끄러워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냄새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이런 연구도 있어요. 페인, 그러니까 통각. 그래서 누군가한테 전기 쇼크를 살짝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살살 간지러울 정도로 닿지도 않았어. 근데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쥐쥐쥐 왔는데 지금 왔어요? 좀 틀어졌어요? 라고 무딘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걸 한 1000명, 10,000명을 놓고 쭉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이 아프다고 느끼는 가운데가 어떤 자극의 역치가 있고 거기에서 상위 2%, 하위 2%는 각각 닿기만 해도 아픈 사람이 진짜로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사기쳤을 때 요 그래프로 알아내기도 하잖아요.
정말 랜덤하게 나눠주면 그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모자 모양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대부분 그려지는데 네. 근데 뭔가 이게 다르다. 뭔가 여기 이상한 혹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그 혹들이 생긴 이유가 있는 거죠. 사이코피직스라고 이제 정신 물리학이라고 불러요.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돌릴 때 슉 이렇게 돌아가는 게 뭐 몇 도 돌아갔다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 눈으로 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 그 귀 달팽이관 전정기관에서 느끼는 내가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느끼는 감각, 이 감각 베스티뷸러 센스라고 그러는 얘는 40도라고 느꼈는데 눈으로 보이는 건 80도.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서로 다르게 가도 뇌가 하나를 묶을 수 있냐. 뭐 이런 실험들을 이런 했었어요. 연구 결과가 이제 AI나 로봇 만들 때도 이제 응용이 되겠네요, 그죠? 디즈니에서 그 아니면 뭐 레고랜드, 디즈니랜드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상현실 보면서 가지만 진짜로 떨어지는 것 같고 막 엄청 속도감 느껴지는 거, 그런 거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죠. 시각적으로 얼마나 빨리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고 이 사람이 하는 각도를 어느 정도를 줘야지만 내가 속도가 나냐. 여기서도 재밌는 게요, 속도를 느끼는 감각과 방금 말한 것 같은 기울기를 느끼는 감각이 같은 원리의 그 의거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헤어셀, 조그만 털들 이렇게 나 있어요. 그 위에 모래주머니 같은 게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 귀 안에, 전정기관 안에. 그러면 뭐냐면 내가 이제 갑자기 가속이 됐어요. 우웅 하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럼 이게 가속에 의해서 이 모래주머니가 뒤로 확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만큼 기울어지면서 내가 가속감을 느낀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갑자기 속도감을 느껴서 우웅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성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기울여도 똑같이 모래주머니가 뒤로 기울여서 이 머리 헤어들이 누울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그러니까 센서만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감각에 의거해서 눈으로 보일 때도 우웅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가속이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기울어진 거구나 라고 뇌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두 신호를 비교를 해서. 그래서 디즈니랜드에서 우리가 실제로는 얘가 달리고 있지도 않은데 엄청 막 내가 지금 저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가잖아요. 적당히 흔들어주면서 눈으로는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은 화면을 모니터로 보여주고 가속감을 기울기를 통해서 주는 거죠. 증권가 돈 진짜 많이 벌잖아요. 제일 잘하는 애널리스트를 경쟁 회사에 더 많은 봉급을 받고 가서 전에 있던 회사만큼 성과를 내느냐? 대부분 못 내요. 실제로 성과 내는 사람이 한 15%에 달하나 그렇다는 연구가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그룹하고 비교했던 그룹이 어느 그룹이냐? 스타 애널리스트만 데려온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팀원과 비서까지 같이 데려온 새 회사에 가서도 성과를 내는 퍼센티지가 뭐 과반 이상으로 훨씬 더 좋았다. 우리가 보이는 거는 잘하는 히어로, 이걸 너무 좋아해요. 마스터, 히어로, 저 사람이 잘해라고 하지만 사실 내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느냐, 그게 내 능력을 꺼내는 최상의 능력인 거죠. 잘 나가는 기업들의 CEO를 데려다가 다른 어떤 회사의 대표를 앉혔어요. 혼자만 테스트를 시켰을 때 또 이 사장님들이, CEO들이 생각만큼 퍼포먼스를 못 냈어요. 근데 언제 퍼포먼스가 확 올라갔냐? 자기 비서까지 데리고 갈 수 있었을 때. 비서 없는 CEO는 생각보다 멍청하더라. 인간의 뇌의 진화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항상 나라는 존재, 개체에 굉장히 집중하잖아요. 나는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떻게 성공해야 될까? 사실 나라는 질문이 살면서 특히 전반부에는 뭐 10년, 20년, 뭐 30년 계속 그 나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서 또는 조금 살면서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순간은 언제냐면 그 질문의 포커스가 깨졌을 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게 가족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사회나 집단 안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는 거고, 더 큰 그림이지만 사실 나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하찮구나. 그냥 그거는 내 뇌가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일종의 허상과 스토리에 불과하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퍼포먼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인간이란 존재는 사회적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개체가 낼 수 있는 최고 퍼포먼스가 상당히 한계가 많아요. 하나의 그룹, 하나의 집단 지성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퍼포먼스를 내고 지금의 이 모든 문명을 이룩한 거고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진짜 코어 핵심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